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병원 운영 서울특별시 보라미병원에서 제공하는 건강실속 정보 보건실의 진행자 소화기내과 이동현입니다. 오늘은 비뇨의학과 유상준 교수님을 모시고 전립선과 관련된 유익한 의학 정보들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비뇨의학과 유상준입니다. 저는 비뇨기 종양과 전립선 질환을 전문 분야로 다루고 있습니다. 소개 감사합니다, 교수님. 남성들이라면 흔히 관심은 가지지만 정확히 무엇인지 모르는 전립선, 도대체 어떤 장기인가요? 우리 몸에서 역할이 무엇인가요? 일단 전립선은 말씀하셨다시피 남성에만 있는 장기인데요. 특히 전립선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우리 생명 유지에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알려진 기능은 정액의 약 30% 정도를 생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요로 감염을 방지하는 것으로 알려져는 있지만 생명 유지에 중요한 기능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전립선 자체가 갖고 있는 기능보다는 전립선에서 발생하는 질환, 전립선 비대증이나 전립선 암 같은 질환에 더 최근에 관심을 갖고 있는 추세입니다. 전립선 질환들은 보통 50대 이후에 호발하다고 하는데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전립선은 대표적으로 식이, 생활습관, 그리고 생활습관 질환에 영향을 받는 장기인데요. 일반적으로 이러한 것들이 우리 몸에 장기에 영향을 미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따라서 중년이 돼서 충분히 영향을 받은 이후에 전립선의 질환이 나타나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립선 비대증 같은 경우에는 50대 이후에 약 절반, 60대 이후에 60%, 70대 약 70%에서 전립선 비대증이 발생하게 되고요. 전립선 암 같은 경우에도 50대 이후에 주로 호발해서 60대, 70세까지 점차 늘어나는 양상을 보이게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전립선 질환이라고 하면은 전립선 비대증하고 전립선 암 정도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전립선 비대증의 대표적인 증상은 무엇이고 또 치료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전립선은 방광 밑에서 요도를 둘러싸고 있는 장기인데요. 전립선에 비대증이 생기게 되면 전립선 자체가 요도를 압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배뇨 증상이 생기게 되는데요. 배뇨 증상으로는 소변을 자주 보게 되는 빈뇨, 급하게 보게 되는 절박뇨, 약한 소변이 나오게 되는 세뇨가 대표적인 증상이고요. 이런 증상이 경한 경우라면 생활습관 교정 등으로 일단 1차적인 치료가 가능할 거고요. 만약에 중등도 이상의 배뇨 증상이 발생하게 된다면 그때는 약물 치료를 시도를 하게 됩니다. 약물 치료를 통해서 배뇨 증상을 완화시키고 전립선 크기를 줄여줄 수가 있고요.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뇨 증상이 지속된다면 그때는 내시경을 통한 수술적 치료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사실 전립선 암 환자들에서도 비슷한 증상을 호소하는 경우를 많이 봤는데요. 그런 증상이 있으면 전립선 암을 의심해 볼 필요는 없을까요? 전립선 암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초기 암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증상이 없게 됩니다. 근데 환자들이 이제 전립선 암의 증상으로 오인하는 경우는 전립선 비대증과 전립선 암이 모두 다 고령 50대 이상에서 생기기 때문에 증상이 동반돼서 나타나고 따라서 전립선 비대증으로 인한 증상을 전립선 암의 증상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따라서 전립선 암은 증상이 없기 때문에 적절하게 진단 및 치료를 하기를 원한다면 전립선 특이항원 같은 검사를 우선적으로 시행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전립선 초음파, 직장수지 검사, MRI 같은 검사를 통해서 이상이 있을 경우에 전립선 조직 검사를 통해서 확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전립선 암으로 진단이 되면은 전립선 암을 위한 특별한 치료 방법이 있나요? 초기암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는 그냥 지켜보는 적극적 감시라고 하는데요. 그냥 지켜보면서 1년에 한 번 정도씩 조직 검사라는 것까지도 시행을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극초기암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수술적 치료 혹은 방사선 치료를 우선적으로 선택을 하게 되고요. 악성도가 높은 경우에는 방사선 치료에다가 추가적으로 호르몬 치료까지 더하는 병합요법을 시행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전이가 있게 되면은 호르몬 치료가 중심된 치료를 시행을 하게 되고요. 하지만 이러한 전립선의 악성도뿐만이 아니라 환자의 나이, 전반적인 상태를 고려를 해서 치료 방법을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그 담당 의사, 비뇨기과 의사와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치료 방법을 결정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전립선 비대증은 저희가 환자들에게 설명을 드릴 때 노화로 설명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전립선에 염증이 생기면서 나이가 들면서 전립선이 점차 커지는 양상을 보이게 되는데요. 마치 머리에 흰머리가 나는 것과 비슷한 경과를 보인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염색을 안 하게 되면 다시 흰머리가 나는 것처럼 전립선 비대증도 약을 중단하게 되면은 다시 전립선 비대증이 나오는 거죠. 따라서 기본적으로 중등도 이상의 배뇨 증상이 있는 환자에서 전립선 비대증 약물은 끊는 것을 권유드리진 않고요. 다만
초기에 일시적인 증상 혹은 경한 정도의 전립선 비대증이 있는 경우에는 약물 중단을 고려해 볼 수는 있습니다. 전립선 비대증의 약물은 대부분 심한 부작용은 없고요. 약물에 따라서 경한 정도의 어지러움증이라든가 기립성 저혈압이 발생은 할 수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담당 의사와 상의하신 이후에 중단 여부를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전립선 비대증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크게 조심해야 될 것이 많이는 없습니다. 하지만 전립선 비대증이 있는 환자에서 일부 환자에서 급성 요폐라고 소변이 아예 나오지 않는 증상이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급성 요폐를 유발하는 가장 흔한 원인이 술과 감기약입니다. 특히 술 같은 경우에는 주종과는 크게 상관이 없고요. 보통 일반적으로 한 잔 혹은 두 잔 정도까지는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과음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소변이 안 나와서 응급실로 오시게 되는 경우가 있고요. 감기약 같은 경우에도 콧물을 멈추게 하는 일부 성분이 급성 요폐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 전립선 비대증 환자가 감기에 걸려서 약을 먹어야 한다면 담당 의사에게 전립선 비대증이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처방받아서 복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립선 비대증과 전립선암은 다른 질환이고요. 전립선이 크다고 해서 전립선암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환자분들 중에서 전립선 비대증이 있는 경우에 암이 있는 환자가 많다고 느끼실 수가 있는데요. 그 이유 자체는 전립선 비대증과 전립선암이 모두 고령에서 호발하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으로 50대 이후에 두 개 다 호발하는 질병이기 때문에 전립선 비대증이 있는 사람에서 전립선암이 생긴다는 인식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전립선 비대증으로 인해서 성기능 저하가 일반적으로는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발기 혹은 성기능에 연결되는 신경과 혈관들이 전립선의 5시와 7시 방향으로 지나가게 되는데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전립선 비대증 자체가 이런 혈관이나 신경을 누를 정도로 이상을 발생시키지는 않게 됩니다. 하지만 마찬가지로 전립선 비대증이 있는 환자에서 발기부전이라든가 성기능 저하가 많이 발생되는 이유는 역시 나이와 연관이 있는 거고요. 대부분 50대, 60대, 70대가 갈수록 전립선 비대증이 심해지기 때문에 이들 나이에서 역시 발기부전이 발생하게 되고 같은 증상을 호소하게 되는 겁니다. 전립선 특이학원이 높다고 해서 전립선암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반대로 전립선 특이학원이 낮다고 해서 전립선암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전립선 특이학원을 통해서 우리가 전립선암의 진단에 도움을 받는 것인데요. 전립선 특이항원은 전립선 암 특이항원이 아니듯이 전립선에 어떤 질환이 있게 되면 올라갈 수 있는 우리 몸의 검사 수치입니다. 따라서 전립선에 염증이 있거나 전립선에 어떤 검사를 했거나 전립선에 손상을 입었을 때 모두 다 올라갈 수 있게 됩니다. 전립선 수치가 높게 나왔을 경우에 그 전에 혹시 전립선 염증 혹은 전립선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어떤 시술을 받았다면 담당 의사한테 꼭 이야기를 해준다면 전립선 특이항원의 해석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립선 건강을 위한 관리법이나 노하우 어떤 게 있을까요? 전립선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식이라든지 여러 생활 습관 자체가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특히 우리 몸에 있는 대사증후군을 방지하는 게 중요한데요. 그 중에서도 콜레스테롤 수치가 중요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고요. 따라서 적정한 체중을 유지하고 콜레스테롤이 높아지게 되는 고단백, 고지방 식이를 피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전립선에 도움이 되는 식이로는 오메가3가 풍부한 생선류 혹은 토마토의 경우에는 올리브 오일에 살짝 익혀서 드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 외에도 콩류, 두부류 혹은 녹차 같은 것들이 전립선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교수님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은 비뇨의학과 유상준 교수님을 모시고 전립선과 관련된 유용한 의학 정보들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끝으로 오늘 내용을 정리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